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썰물, 밀물에 의해서 드러났다가 잠겼다가 뭐 이런 상황을 제가 조간대라고 하거든요. 조간대? 예. 수중도 수중이 될 수도 있고 육상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드러났을 때 육상조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시 차면 이제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달에 한 5일 정도? 그 5일도 하루에 뭐 한 1시간 정도나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조사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봐야 한 달에 5시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중 조사를 하려는데 또 이게 문제가 수심이 너무 얕아요. 이게 드러났다 나갔다 애매하다.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 조사 선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 맞네. 수심이 너무 낮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 선박 2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박들이 들어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심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겠죠. 너무 얕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야, 어떡하냐, 그러면? 그럼 뭐 이게 장비들도 좀 이렇게 선박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빠지선을 하나 저희 이제 인근에 있는 어민분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나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장비들은 저희가 이제 새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있는 것들 좀 수리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어민분들 협조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중요하겠네요. 또 어장이니까요 또. 저희도 어촌계 단체로 문자해서 예, 그만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아요. 딱 들어봐도. 저희 우리도 바닷가 놀러만 가도 이 바닷물에 좀 절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네. 좀 쉬어야 되는데. 또 팀원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 또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 흙은 또 왜 담는 거예요? 파도를 좀 막아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아, 물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저렇게. 아니, 근데 그 큰 파도를 사람들이 저 삽 몇 번 뜬다고 그게 돼요? 선체만 보호하자. 이제 임시 선체 바로 앞에다가 놔두면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한 거죠. 근데 우리 상준 학예연구사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네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일하면서도. 저는 현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너무 즐거워하시네.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수심도 낮고 이렇게 사람도 갈 수 있는 데 있었던 걸 왜 이제야 발견을 한 거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의문이었던 게 이게 왜 이제 발견됐나 싶어서 그쵸. 저희도 항상 가면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런 탐문 조사를 해요. 근데 오래 사신 분들께. 그렇죠, 그렇죠. 뭐 못 봤냐? 그렇죠. 어. 이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거기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었대요. 근데 해류가 변하면서 모래가 깎여 내려가면서 이제 슬슬 노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한 4, 5년 전부터 이게 이제 서서히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뭐 여기랑은 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그렇죠. 인해서 예. 이게 숨겨져 있던 뭐 동토층이 좀 약간 올라온다든지 그럼.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주변에서 뭐 공사를 하잖아요. 아, 맞네.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뭐 그럼 이제 항구를 물길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깎여 내려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다. 야,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죠. 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지금 선체가 매몰되어 있는 위치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간조 시간이 5시쯤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아직 선체가
물에 잠겨 있을 건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선수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언제쯤 배인지도 알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안에 이제 내부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언제쯤인지 모르겠고 적어도 이제 근대 이전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는 좀 근대 이전 한참 됐네요. 고선박이 있는 현장으로 왔는데 아직 물이 덜 빠져서 선체가 살짝씩 실루엣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리 설치해놨던 말뚝과 사대자루만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30분 정도면 이제 선체 전체적인 모습이 순서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뭐 근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래된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안에 내부에서 같이 동반되는 유물들이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아직 흙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 네. 배만 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배의 이제 구조적인 면을 보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 이후가 되면은 사실 이제 외부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 선박들이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저 상태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통 그 한선, 전통 선박의 형태들이 굉장히 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적어도 이거는 근대 이전에 제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박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선 이게 약간 어느 시대 때 유행하던 그런 딱 그 선박의 형태다. 이런 그럼 대략적으로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저기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좀 길쭉하게 하나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저게 가룡이라고 부르는 가룡목 그렇게 부르는 부재인데 이게 뭐냐면요. 배가 있으면 아랫부분은 다 물에 잠기잖아요. 네. 그럼 이 수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가룡목이라는 그런 부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뭐 기둥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벽을 아예 쌓아버려요. 격벽이라 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무 원통으로 된 이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차이도 있고요. 뭐 또 보시면은 저희 이 우리나라 선박 같은 경우에는 나무못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다른 데들은 쇠못을 사용하거든요. 그런 차이들도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지금 나무못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흔적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런 흔적들을 근거로 이제 근대 이전 약간의 그런 연대를 추정을 하는군요. 이야, 이거 그냥 계속 봐도 신기하네. 진짜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 수업이에요. 와. 근데 거의 원형 모양이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밑바닥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원래는 저것보다 위에가 남아있었던 그런 거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들었네요. 예, 그렇죠. 지금의 배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고. 배 크기도 상당히 좀 꽤 큰 선박 되게 같아요. 큰 거 보니까.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고기배 같진 않고. 예. 길이가 한 14m 정도로 좀 신기하다. 이야. 지금 드론으로 띄어서 보는데 사람이 엄청 작게 보이는 걸로 봐서 굉장히 큰 선체인 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접근 못 하는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잖아요. 근데 관계자잖아요. 너무 부러워. 이거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와. 자, 그럼 선체가 이제 드러나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이제 유물들이 또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안에 내부에 쌓여 있는 흙들을 제거를 해야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기 아까 영상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그 흙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선체 모습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는 처음 노출되어 있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RTK라든지 뭐 드론 이런 것들로 이게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뭐 드론 조사, 3D 조사, RTK 조사 전문 용어 너무 많이 어려운 나오니까 말 많아.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드론 조사. 드론 조사는 말 그대로 저희 드론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사진도 기본적으로 찍지만 이 드론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들을 쭉 찍은 다음에 조합을 하면은 이게 정사 영상이나 해가지고 쭉 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드론 조사가 또 다른 데에서는 넓은 조간대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데를 이걸 띄워가지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무슨 유물 같은 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RTK 조사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건데 쉽게 생각하면 Y2K는 알거든요. 미안해 그런 표정은 짓는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너의 그 사랑 RTK. RTK. 심지어 RTK예요. 네. 예. RTK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정밀한 뭐 GPS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험대가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대면 거기서 이제 뭐 찍는 버튼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이 배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그렇죠. 좌표가 어디에 딱 있다. 나오는 좌표가 딱 거죠. 찍히는군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 딱 들으니까 약간 CSI 느낌. 그쵸. 약간 이거 약간 섹시해. 멋있다. 섹시해, 섹시해. 오, 큰일 하시는 것 같고. 3D 조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 기록을 남겨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실측이란 걸 해요. 그래서 연필 들고 자대고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3D 이게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래서 3D 스캐너가 있어요. 그리고 이 스캐너로 유물을 쭉 이렇게 스캔을 하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를 모아주거든요. 그거를 길이하고 이런 것들? 예, 그렇죠.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게 쭉 다 전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선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되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이런 조사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훼손이 되는 게 가장 신경이 쓰이죠. 그쵸.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최대한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뭐 실수로 뭐 이렇게 좀 훼손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가장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저렇게 유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해놔야겠어요. 그렇죠. 뭐 선박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예. 또 뭐 도자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이 구석기 시대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다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선배님들 통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제가 또 따로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한참 파야 되겠네요, 진짜. 딱 네. 보니까 그냥 진짜 그 갑판 정도만 딱 드러난 정도. 그렇죠. 약간. 갑판은 아니고요. 저게 위에 갑판이 있었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위에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날아가버리고. 바닥 부분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적으로 더 컸겠네요. 예,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게 뭐 흙을 파기 위해서 함부로 막 포크레인도 쓸 수가 없는 게 예. 어디서 어떤 게 또 발견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저희도 파다가 뭐가 걸리면 그때부터는 멈추고. 이제 좀 손으로 한다거나 뭐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발견되고 뭐 이제 뭐 안에 있는 유물들 좀 발견들 하고 그다음에 인양하고 또 전시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은 발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9월 5일까지 끝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저희는 안에 내부에 흙 제거하고 유물 나오면 유물 상태 기록하고 바로 목포로 다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일단 현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파도가 치고 막 햇빛이 쬐고 훼손될 수 이러면 있으니까. 훼손이 되죠. 그렇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인양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시간 싸움인 게 일단 선체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은 거의 스펀지처럼 이렇게
누르면 들어가는 엄청 정도로. 약해져 있구나. 그렇죠. 그 상태라서 일단 이걸 전시까지 하려면은 경화 처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보존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거의 한 10년 걸린다고 했어요. 예. 10개월 아니고요? 아니요, 10년이요. 10년이요? 예, 그 정도 기간을 걸리거든요. 이건 그래서 국가 사업이구나. 그래서. 와. 그래서 안에 염분도 다 제거해야 되고, 뭐 경화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물질 같은 것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에서 나오는 유물들 있잖아요. 도자기라 특히 도자기나 이런 경우는 그나마 이 보존 처리하기가 좀 쉬운 편이라고 간단하니까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게 2년 안에 이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작성하고 나중에 이제 이 유물들을 가지고 뭐 전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 와 이거 전시되면 진짜 뿌듯하시겠다. 그러게. 야, 일로 와. 삼촌이 한 거야, 이거. 어? 그거 저기 그러고. 우리 아버지들이 하죠. 저딱 가서 자 저기 63빌딩 저거 다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있잖아요. 예. 또 10년 뒤면은 결혼들 해서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또 같이 가면 데리고 이거 와서. 아빠가 이거 발견한 거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와. 이제 저런 가방에 든 건 이제 고가 장비라는 그러게 거죠. 거의 네. 007 지금 첩보 작전 느낌으로. 와. 멋있다. 저 목발처럼 생긴 건 그거 아닙니까? 금속 탐지기? 아우, 아시네요. 예. 아. 그 저기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인터넷이요? 네, 트레저 헌터들이 많이 갖고 다녀요. 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금속 탐지기 조사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에 이제 금속재 유물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체 전반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쭉 스캔을 하면서 이 반응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유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될 텐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뭐 이게 그냥 오래됐으면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있겠죠, 이런 그런 기준이 게.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시기적인 부분도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죠. 오래될수록 당연히 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오래됐다고 해서 다 중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 희소성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흔하게 발견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선박 같은 경우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척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상태이고요. 안에서 이제 어떤 유물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또 이 선박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와, 그러니까 이 저 선박 발견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발견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잘못 썼다가 이게 훼손될까봐 일부러 다 손으로 이쪽을 하고 있어요.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필요한 그 도구들도 장비들도 너무 많아서 네.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저렇게. 네.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 여기 고선박이 발견된 이 주변 탐색도 또 하셔야겠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양을 다 하고 나면요 트렌치 조사라고 해서 일부 구간들에 대해서 한번 땅을 파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쪽에서도 뭔가 좀 중요한 유물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또 혹시 모르죠. 거길 팠는데 또 다른 선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야. 이제 저런 유물 발굴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유물을 제대로 전시하기까지 막 10여 년이 걸린다고 하시니까 사실 발굴부터 전시까지
내 인생 발굴 인생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그 가는 유물하고. 거지. 어. 저 고선박과.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네, 그치. 어떻게 보면 좀 친구, 뭐 입사 동기 같은 맞아. 느낌. 그렇지 입사 동기.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어떤 다른 이제 뭐 입사하신 분들은 그 시기에 이런 귀한 일이 없어서 그냥 찾다가만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기가 잘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들어요. 제가 좀 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맞아. 보면. 네. 여기 사진 좀 더 찍어줄래? 여기 드러내 보니까 아예 특이하게 생겼어. 아 이거 라이트 엄청 밝네 이거. 와 이거. 조명을 갖고 왔어야 하는데 내일부터 조명 필수입니다. 일단은 저런 선체 같은 게 목재잖아요. 사실상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렇게 잘 남아있는 거는 이 뻘이라는 게 덮어주고 있거든요, 개혁이. 그렇다 보면 산소가 차단되다 보니까 저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는 매력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러지 않고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은 육상에서도 잘 보존이 되는데 저런 목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다 삭아서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 수중에서는 저렇게 개혁 같은 게 덮어주면서 좀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 우리나라 바다의 특성과도 좀 약간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혁, 그러니까 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쵸. 시야도 안 보이고 뭐 이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유물을 잘 보존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이 또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가 비밀이 하나씩 풀려가는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양문화재 연구성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혹시 뭐 또 다르게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뭐 분야? 목표 중요하다. 목표 뭐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공이 원래 구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조사들은 주로 이제 선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목표나 욕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중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고 싶다. 구석기 유물을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구석기인들이 있을까? 살았던 빙하기 시대에는 이 우리 서해가 특히 육지로 드러나 있던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도 분명히 인류가 뭐 맞네. 생활을 해가지고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야 재밌다. 우리 육지에서 조개 껍데기 나오는 거 말이야. 그렇죠. 어머.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라도 알아내면 그게 또 하나의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해내실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한번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네. 그런 너무 목표입니다. 멋있는 게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던 그 커리어를 끌고 와서 여기다 딱 접목시키는 게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 바다를 무대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오늘 또 하계사님까지 해서 그분들께 뭐 저희가 모든 분들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네. 감사 인사 전하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바라던 바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라던